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부산 경남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14일이었죠.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하나가 되는 과정,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전우원 공동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기 반갑습니다. 권순기 공동위원장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부산과 경남을 대표해서 공동위원장을 각각 맡으셨어요. 두 분 다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거나 또 좀 맡고 계시거나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교육계에서 이렇게 이끄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중립을 좀 지켜라 그런 뜻 아니겠나 싶어요. 아, 네. 그리고 또 거천국립대학 부산대학 총장을 했고 우리 네. 경상국립대학 총장을 하시기 때문에 네. 다양한 조정 능력도 좀 있다고 된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동명대 총장님 하시고 제가 경상국립대 총장을 하면서 네. 이 광역권을 뛰어넘은 초광역 이런 상생 협력 사업을 했거든요. 네. 부산에 동물병원 만들어진 아. 거예요. 동명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네. 저희들이 거기에 두 대학이 같이 네. 동물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네. 동명대에서는 반려동물 단과대학이 해가지고 만들고 네. 그렇게 양쪽에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 두 분이 잘 생각합니다. 통합니다. 그런 통합의 경험들이 네, 굉장히 또 좀 상호 협력도 도움이 많이 됐을 하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출범을 했죠. 네. 공론화위원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2년 전입니까? 2023년도 네. 설문조사를 하니 네. 한 69%가 네. 모른다. 그렇죠. 2023년 5, 6월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론화거든요. 그게 일반 우리 시민들 아니면 도민들한테 야, 왜 필요하냐? 그다음에 필요했을 때 얻는 실효성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통합 조건이 뭔지 이러한 것을 알리는 역할이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결정을 하고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게 주 임무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이래 토론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2023년 당시의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부산 경남 시도민들께서 이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셨고 그래서 일단은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에서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권순기 위원장님, 그 위원들의 구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언제까지 활동하는 어떤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부산시 15명, 경남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전환 총장님, 저도 공동위원장 두 분도 포함을 하고요. 네. 근데 여기 구성을 보면 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학계요. 예, 네. 학계에 있고 두 분처럼 그다음에 약간 경제계에서 중립적인, 네. 경제계에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 도의회와 부산시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은 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받은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는 부청장 분협의회에서 군수협의회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서 네. 추천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시민단체도 있고 이러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로 추천된 거는 네. 이게 공론화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동수로 15분씩 이렇게 배치가 돼 그리고 있고 활동 기한은 네. 올해 말까지. 네, 2025년 12월까지 있죠. 네. 법률 전문가도 있고 네. 도시 개발 전문가도 있고 네. 시민단체도 있고 네. 균형발전 전문가도 예,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예. 네, 그렇군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출범을 하면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안도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이계층을 가지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을
합친 네. 어떤 행정구역을 만든다. 요게 이제 기본 모델이고요. 대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있는 체제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이제 따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네, 네. 그 3계층인 거죠. 네.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모델이 2개가 나왔는데 사실 둘 다 이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안이고요. 예. 네. 이 2계층제, 3계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2계층제 이게 이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네. 경남연구원이 뭔가를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여론 우리가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은 탑다운이고요. 네. 저희들은 설문을 해서 이제 네.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 지금까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2계층 그야말로 부산시 없애고요. 네. 경남 없애면서 하나의 뭐 이 보면 부산 경남 통합 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네. 3계층은 부산시 그대로 유지하고 경남 유지하고 하나 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걸 뭐 준 연방제, 네. 미국의 미국의 연방제. 네. 예, 그래서 뭐 그게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를 본다면은 부산시도 없애고 경남을 없애서 하나의 장이 있으면 네.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를 거고요. 네. 쉽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리 가면은 주민이라든지 어떤 시에서의 반대가 좀 3계층제로 가면 기존 있는 걸 뽑고 그러면 의사결정 규제가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 또 토론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2계층이 좋은지 3계층이 좋은지는 아마 결정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시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네. 예.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기본 모델이 일단은 통합을 하는 이거 외에는 대안이 2계층제인 없지 거죠. 않나요? 예, 예. 네. 그냥 아마 부산 시민이나 경남도민이 알기 쉽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2계층제는 지금 현재와 같은 건데 부산시와 경상남도만 통합을 하는 네. 게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그대로 운영이 두고요.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3계층제는 그 위에 네. 부산시와 경상남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기초자치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위에 네. 새로운 연방정부의 준주 형태로 새로운 기구가 나오는 새로운 기구가 거죠. 하나 네. 만들어지는 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사실 장점으로 따지자면 2계층제는 좀 간소화돼 있으니까요. 예. 그런 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또 이제 통합하는데 워낙 좀 여러 가지 뭐 사무가 겹치는 일들도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3계층제도 3계층제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장단점은 뭐 없애면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자치단체 청사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 건순기 위원장님은 진주소 하기 때문에 진주에 가져가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진주, 창원, 입장이 어떠십니까? 부산, 진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고 부산시는 그대로 두면은 아까처럼 구조는 좀 복잡하겠지만은 네. 이제 합의는 쉽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굳이 꼭 하나를 두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죠. 예를 들면 네. 부산시에 특화된 부분은 부산에 있고 경남에 특화된 부분은 더 있고 지금 경상남도도 창원과 진주에 청사가 2개 있는 셈이거든. 네, 네. 대구도 지금 그런 그렇게 부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통합을 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방침을 합니다. 정하면 이제 그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예, 해법들이 나올 예, 수 있다라는. 그러 하더라도 그 최고의 장은 어딘가에 상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안동, 대구, 포항 이 세 군데 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거는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안 될 것 같고 문득 과연 어느 한 게 분이신데 그거를 나눌 수. 예, 근데 어느 게 네. 과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네. 부울경이 이제 지금 울산은 지금 여기에 지금 공론화 안 들어왔잖아요. 네. 실익이 있느냐 그걸 갖고 논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한 것들은 더 전문가들의 공청에다 이제 토론을 하면서 따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지금 더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네, 단순하게 보면은 뭐 합치자. 하나의 장으로 네. 가면은 모든 게 수월해질 수 있단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거는 네. 저희들이 또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 주민투표에서 아마 의견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게 정제, 상계정제. 대학에서는 이미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 강원대라든지 경상국립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대학들이 통합을 하면서 캠퍼스가 네.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강원대도 삼척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멀거든. 2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데도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 네.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일단 통합이 진행되기를 바라보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알리는 것이 먼저이다. 부산 네. 경남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게 이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주된 이야기였던 네.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에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명이잖아요, 위원들이. 이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3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토론할 수는 없고 네. 이제 3개의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3개의 분과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네. 기획소통분과, 네. 자치분권분과, 기획- 균형발전분과 네. 이렇게 이제 3개를 나눠서 위원을 배치를 하면서 위원장도 우리가 호선으로 하고 네. 공동 또 위원장이 나옵니다. 네. 소위원장이죠, 분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체의 또 공청회도 한번 하자. 이게 뭐 워크숍을 한번 포럼. 하자. 네. 포럼이죠. 워크숍. 우리 스스로 또 앞으로 많이 또 위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대해서 낯선 분야도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입법도 해야 될 거고.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네. 모여 계시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토론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또 이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과회의도 하고 기본 구상안을 언제까지 보고하고 시도민 홍보도 하고 건영볼 토론회 여론조사 최종 의견서를 전달을 하면은 네. 이제 양 지자체 그게 부산시장님 도지사님께서 네. 뭐 주민투표를 언제 할란지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이제 부산 위원장님하고 이제 경남 위원장이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산 같은 부분인가요? 경우는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잘 되는데 네. 경상남도는 조금 다양합니다. 일단 건역이 되게 느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가지고 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도 있고 네. 또 행정 통합에 대한 찬성도 굉장히 낮은 데가 있어 이렇게 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건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네. 상향식 추진이고 시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권역별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가 있고요. 네. 금방 전호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월 11일 날 국내외 전문가들, 부산 전문가, 경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 행정 통합에 대한 워크숍을 하나 개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내부적으로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카톡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내부 소통을 해서 컨센서스 합의를 이뤄낸 네, 다음에 네, 네. 그것을 이제 여러 부산 경남에 알리는 예, 그런 또 다른 역할을, 네. 하나는 이제 언론 매체라든지 TV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도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알리는데 유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경남에 가면 또 다른 경남에 있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경남이 늘어다 하는데 늘고 아니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제가 부산에 2번 모셨어요. 네. 뭐 KNN도 지금 모셨고 MBC도 지금 모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이게 홍보가 되거든요. 부산은 뭐 지형이 꼭 좁다고 해서 확산이 많이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좀 뛰어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알리는데 또 두 분이 임서주실 네. 것을 믿어 의심치 네. 않고요. 자, 조금 더 알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공동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지사가 4가지 그 원칙을 제시를 했었어요. 시도민과 함께 신중하게 지방정부의 위상에 맞는 자치권을 가져와야 할 것, 그리고 울산도 장기적으로는 함께 해야 된다. 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이 4가지 원칙이 좀 관통하는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예, 시도민이 함께하는 통합, 상향식 통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네. 관통하는 주제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한 자치권 보장. 네. 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해 가지고 이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 그러니까 경제 수도를 만들자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완전한 자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신중한 통합 추진인데 통합이 아직까지는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대구 경북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통합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부분은 박완수 지사님이 이 창원시를 할 때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을 해가지고 네.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한 번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신중히 안 하다가는 굉장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경의 완전한 통합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통합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이나 통합이 완수되고 난 다음에도 울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기본 구상안을 발표할 때 제시한 통합의 비전이 대한민국 경제 수도였고요.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또 강조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통합을 하느냐. 이제 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부산도 지금 구가 지금 인구 소멸 구가 네. 제2의 도시 부산이 이를지인데 지금 뭐 서부 경남이라든지 군 같은 위기는 경우는 아마 다들 뭐 피부로 느끼실 것 위기죠.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왜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져 가지고 분산돼 가지고 정치력은 합한 것보다 작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과반수 넘어요. 그러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왜 인구 분포대로 뽑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할당을 한다든지 해놓고 또 인구 분포를 뽑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걸 합쳐서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어요. 왜 경남에서는 부산에 물을 안 주려 하느냐. 그래 이런 문제도 하나의 어떤 자치단체가 되면 서로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경남이 합칠 경우에 경제 유발 효과가 정확하게 지금 뽑아놓은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불경이 합쳤을 경우에는 뭐 80조다, 90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 그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야? 부산 경남도 여기 제가 자료를 지금 보면 있는데요. 네. 대구 경북 같은 통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그렇게 통합이 이제 대구법이 68%입니다. 예. 그래서 뭐 특례법도 가는 거고 GRDP가 178.5조에서 2045년도 빼놨네요. 통합했을 경우에 1111조. 네. 그러면 8.4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2040년도 먼 미래인데 네. 가까운 미래에 뭐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지금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청년 인구가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고 좋은 대학 지키고 만들고 그러한 힘을 하자는 게 아마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는 말할 수 없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또 삶의 질, 의료, 그다음 교육, 경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앞으로 더 정밀하게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들은 그 시도만을 위한 건데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균형 이렇게 발전을 보시면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일단 급격한 인구 감소고요. 두 번째가 수도권 집중화, 지역 소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은 요 가슴 위로만 피가 도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다리나 이 밑쪽에서 이제 펌프가 하나 있어갖고 피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고 다른 도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국가를 보는 큰 관점에서도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필요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이 이런 큰 살찌우게 만드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들도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도권 집중화 일극 체제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게 지금 경제 집중, 일자리가 지금 지역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저출산. 그래서 이제 이게 양극화를 우리가 이제 그 양축으로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 부산 경남권도 하고 호남권도 또 하겠죠. 대경권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의 큰 축이 부산, 경남, 울산이 만약 합쳐진다면 가장 큰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인구도 그렇고 산업 집중화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이 먼저 나가면 국가 균형 발전의 시연이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힘을 받으려면 말씀하셨듯이 뭐 제일 원칙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부산 경남 시도민들이 일단 함께 힘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바닥에서 듣는 민심은 실제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2023년 5, 6월 조사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질 않았어요, 일단. 근데 이제 우리 총장님은 서부 경남이잖아요, 진주. 네. 그쪽이 이제 이게 뭐 부산으로 다 흡수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가장 이제 더 뭐 서부 쪽이 그걸 설득을 지금 시켜야 서부 경남 쪽 되거든요. 여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안 좋은데.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의 인천은 수도권 이게 이제 강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팽창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울경도 정말 하나가 멋지게 돼가는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게 팽창이 되는 건데 서로 각자 이래 하면은 다 같이 소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입장을 서부 경남에 계시는 분으로서 한번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지금 네. 총장님 얘기하신 거하고 바닥에서 예, 듣는 다른 지역 거예요. 민심은 이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서부 경남은 좋지 제가 않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니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아무래도 창원 이쪽 부분들은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서부 경남 쪽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섞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 경남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도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저기 이제 대동공업 같은 이런 것들 네네.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인구도 서부 경남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단순한 과거를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 상태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서부 경남은 어떻게 될 건가와 통합을 해가지고 서로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시킬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지역민한테 더 유리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자꾸 설득을 하고 약간 데이터를 내놓고 알리면은 제가 볼 때는 여론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경남 쪽에서는 혹시 관련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아직은 하는 게 네. 저는 시기상조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역이 굉장히 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모르시기 때문에.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찬성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낮은 홍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묘책들 궁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공통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행정 통합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정부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법을 지금 뭐 200개 이상을 지금 안에 법을 바꾸는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국도 이용권 뿐만 아니고 조세권, 그다음에 우리 재정권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정권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민이라든지 또 성소수자 이 연방 주마다 다르잖아요, 법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민도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전통 기반의 제조업이 서울에 비해서 많이 집중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러한 업종을
선호하지 않죠. 그럼 여기는 여기에 맞는 이민 정책을 법을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입법권, 뭐 조세권, 재정권, 그다음에 뭐 국토이용권, 뭐 이런 건이 잘 담아서 정부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네. 쉽지 않겠죠. 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행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고요. 예.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네. 자주 행정권, 자주 입법권, 재정 자주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이제 행정 조직에서 공무원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수를 늘리려고 하면 전부 다 중앙 정부에 저걸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입법권 같은 것들도 조례나 이런 것들도 하는 데서도 그냥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중앙 정부의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양이 돼야 되고요. 특히 재정 권한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면 지방에서 특별한 부분에서 조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 조세들을 이런 정도의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국토이용권, 이게 산업단지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 이용권이라든지 이 해양 이용권 이런 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 정부가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해줘야만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부산 시민과 경상남도 도민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줘요. 찬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나올 때 이거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불과 1, 2년 전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다가 예. 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뭐 울산이 빠져 있다는 물리적인 차이점도 있지만요. 그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실패가 아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기반이 되었다. 네. 이 앞에 이제 그 도지사 바뀌었잖아요. 네. 그 당시 도지사고 네. 지금 또 당도 바뀌고 네. 울산도 바뀌었고 네. 부산시장님은 그다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재직할 때 총장으로 있을 때 이걸 메가시티 가자 부산 부울경 발전 협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가버넌스를 서로 뽑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연합처럼 네.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러면 의회도 통합 운영을 하고 네. 따로 하지만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공동 있을 때는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사장은 그런 부산, 울산, 경남이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런 하는 거를 좀 이래 토론회도 하고 그게 이제 개년도 상당히 지역 대포럼 네. 우리 토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하고 그거하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법을 만들어서 완전 통합이고 네. 그거는 느슨한 형태다. 느슨한 네. 연합이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다르죠. 하지만 그러한 시민들의 그런 시민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강력단체장이 지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맡겨서 공론화를 해서 네.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차이점이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얘기를 듣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느슨한 형태도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추진이 중간에 이제 끝났으니까요. 다른 형태의 지금 좀 더 강력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느슨한 형태도 사실은 무산이 됐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데 우리 어떤 도지사- 차이가 있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특별연합 우리가 메가시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초강력 협력 모델이고 뭐 아까 여기 간사의 연합이든 EU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합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떤 또 사업적인 이유에서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거. 이거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거의 이게 재헌이 필요한 사실.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경우에도 이게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초강력 연합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네. 그런 부분에서 기왕에 할 거면 이쪽으로 통합 완전 통합을 하는 것 쪽으로 하자는 것이 경상남도 도지사님의 의견이었고 네. 그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완전 이 통합이 힘들다고 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아주 통큰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완전 통합하는 게 훨씬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던진 거죠. 네. 아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메가시티를 하는 케이스에는 중앙 정부로서 이래 갖고 이런 권한 이양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완전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한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하자. 이게 통합된 지방 정부에 미국의 연방 주처럼 제대로 된 권한을 이양해 달라. 이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내용이 이제 이 통합이 쉽겠나? 네. 그래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거 이제 여론을 형성하면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나오면은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언론의 특히 우리 TV라든지 이런 미디어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말씀 중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정부가 권한을 넘겨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요.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들도 좀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치권 강화입니다. 네. 이게 자치권 강화에서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네. 자치재정권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재정 권한이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은 국세를 지방세를 이양을 하고 그다음에 독자 조세권도 가져야 되고요. 예, 반복되는 예, 얘기일 예, 것 같아서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 이제 탄핵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역의 현안들이 묻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잘 될런지 이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좀 전에 이제 그 질문.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45개의 특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중에 큰 걸 보면 투자 특례, 네. 신산업 특례, 개발 특례, 교통 특례, 재정 특례. 이건 상세한 다 내용이 특례네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먼저 큰 거를 지금 우리 근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네. 그다음 질문이 좀 전에 뭐였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이게 이제 상황이라 좋을지 안 특별법 좋을지는 제정. 네. 지금 오히려 이 탄핵이 뭐 인용이 될란지 안 될란지 우리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텐데 이 기회가 우리가 이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헌법 개헌 논의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개헌을 같이 네. 추진하자는 이거는 말씀이실까요? 특별법 이게 네. 헌법을 개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대구도 지금 하려고 하고 네.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이거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남북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방 정부에 버금가는 옆에 문재인 정권 때는 네. 버금가는 연방 정부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평양권, 함경권, 경상도권, 호남권, 대경권, 뭐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우리가 네. 자치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먼저 나서야 된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이 원하면 힘이 더 가수에 붙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공론하는 것도.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온 시간은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시간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이럴 때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라는 네, 네. 입장이신 거죠. 오히려 대선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죠. 대선은 각 당에 이라고 대선 주자들이 네. 공약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부산 경남의 시민 도민들이 이 행정 통합을 원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요구할 수 있는 네.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부산 경남
이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그러니까 위해서 빨리 여론 만들기 오히려 위해서는 이게 기회다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빨리 또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대구 경북도 통합을 추진 중이고요. 부산 경남보다 좀 앞서가는 시간상으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말씀하셨지만 탑다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 경남 통합과 대구 경북 통합의 가장 큰 차이, 뭐 상향식과 하향식 이 차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큰 차이는 이제 저기는 이제 도지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저희들은 주민이 원하면은 네. 주민투표에서 결정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우리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아까 뭐 가버넌스가 제일 중요한데 네. 2계층이냐 3계층이냐 이것도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특별법도 뭐 얼마나 담아야 될지 네. 그것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데 제주도 특별법입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법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서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요람이었습니다. 거기 지금 1등 기업도 아직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빨리 나가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담아서 정말 대구 경북하고 다르게 전략화를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그 상향식이라고는 차이도 있지만은요. 이게 파급 효과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이 통합을 했다 하는 거 하고요. 부산 경남이 통합을 했다 하는 것들은 규모나 인구 이런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결국은 기본적인 목적이 수도권 집중화, 그다음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부산 경남이 통합을 하는 거하고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는 거하고 큰 성장축이 어디에서 만들어질 거냐. 그건 누구라도 부산 경남이 통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 목적에 산다 그러면 부산 경남 통합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역이 발전해야 되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큰 생각은 같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네. 부산의 경우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 알맹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없는 통합이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한 물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경남과 부산이 상당히 지금 갈등이 있지 않나요? 네. 이걸 아까 울산까지 합치면은 규모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래 되면은 그러면 뭐 산업은행, 글로벌 도시법,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리지만은 전기가 완전히 지금 부산, 경북에 다 있지 않나요? 네. 저 수도권까지 가져가는데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뭐 전기 차별화를 한다든지, 네. 그걸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우리가 거둬들인다고 한다면 재정이 독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허브 도시라든지 뭐 산업은행 이전, 쪽 네.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하자는 거고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를 이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갖고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거거든. 근데 대폭적인 권한 이양 제대로 된 지방자치정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만드는 거는 행정통합을 하지 않고는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기본적인 구조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네요. 자, 제주와 강원, 전북은 지금 있는 체제에서 이제 특별자치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 특별자치제와 행정통합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그 도에서 특별히 특례를 받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광지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이런 거고 여기 제주도는 국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강원자치도는 지방정부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개별도에서 일이 돼 있고 전라북도도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남도지사님도 전남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네.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개별도가 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두 도가 통합을 해가지고 시도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통합을 해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받겠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강원은 하나잖아요. 원래 하나였고 네. 지금도 하나고. 원래 우리 하나였던 것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다. 네. 세 구로 단체로 나눠졌잖아요. 네. 이걸 합치자는 거거든요. 세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울산까지. 울산도 까지. 앞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울산시장님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필요성과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유발 효과,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난다고 한다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울산시장님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제주 같은 데는 목표가 국제 자유도시. 그리고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부산 경남의 이 통합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수도. 이거 차이가 확실히 나죠. 네. 좋습니다. 자, 부산 경남 행정통합 바로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겁니다. 두 위원장님 모두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래 고민해 오셨을 텐데요. 균형 발전 해법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좀 큰 그림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 중요한 건 입법입니다. 네. 법이 없는 네.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그래서 네. 이제 그 입법이 대구 경북도 지금 합쳐서 네. 특별법을 만들자. 우리도 만들자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사 아니면 신년 다 연방 정부에 버금가는 국가 균형 발전을 네. 하겠다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우리 실익이 지금 없었잖아요. 네.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지고 대학 서해라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1등부터 거의 뭐 상위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그야말로 법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미 토론을 했지만은 네. 재정권, 국토이용권, 입법권, 뭐 조세권 네. 이런 것들이 그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그럼 우리가 저쪽에 준다고 한다면 저기도 뭔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좋은 기업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지금 다 가고 여기는 지금 시계겐 반도체도 뭐 하려고 하지만은 알짜배기 기업들은 수도권에 있으니 수도권에 전부 다 젊은이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피해는 전부 지역에 있는 지역 소멸로 온단 말입니다. 인구 저출산. 인구가 감소되면 대한민국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까 권 총장님께서 신체를 비유했잖아요. 머리만 심장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골고루 피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역할이 지금 입법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입법 말씀해 주셨고. 결국 법이 될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아마 세계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가 된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기울이는 운동장을 바꾸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확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격적이고 강력한 차별 극복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해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수도권에서 이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그냥 주류를 이룰 정도까지 네. 차별 억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균특 회계라고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균특 회계라고 얘기합니다. 균특 회계에 들어온 돈을 집행하는 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수도권 대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실행하는 정책은 실행하는 정책에서는 지역에도 나눠주지만은 수도권 대학들도 나눠 가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역 중심의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가 균형 발전 나가서 이렇게 지역 소멸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법률적인 거고 네. 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총체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공통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부산 경남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고 또 앞으로 또 달려나가실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잖아요. 정부의 힘은 국민부터 오지 않나요? 그래서 불경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단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산 경남이 통하면 또 이제 경남 지역은 부산한테 또 여러 가지 또 여유가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수도권 사람들은 걱정 안 해줍니다. 서울에서 전부 다 대학 교육 받으면 되지 왜 지역에 대학이 필요하냐? 포항에 포항공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뭐 순천에 순천국립대학 그렇게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젊은이들 묶어 놓을 수 있고 사회 해결, 일자리. 그래서 저는 뭐 대학도 육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이 부산시, 경남도민이 힘을 합쳐서 이걸 권력은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힘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언론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은 행정통합은 시도민 의견 중심의 상향식 통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통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특별법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되는 거하고 그냥 50%좀 넘는 것 찬성으로 되는 거하고는 이게 진행하는 추진력과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통합은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주시고 또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런 토론회가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부산 경남 시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논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역할도 아주 상당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